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혼매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이낙연 지사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미한 대통령과 사악한 주변 세력에 의해 어두운 국정 공백에 빠져 복합 위기에 급류 한복판에 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내년에 280개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청년 인턴제 적용 범위를 상시 근로자의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차 산업 인증체도 2020년까지 250개까지 육성하고 서남권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사업 추진에 6조 3,735억 원을 투자하는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일부 충당하고자 합니다. 정만태 전남도 교육감은 배움이 즐거운 학생 후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을 통해 전남 교육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 3,496억 원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놓고 순천시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전남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받은 약식도시기본계획안에 없는 유원지 65만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공고 및 주민열람 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 반영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원지 면적도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보완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쯤 부산의 한 공원에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58살 손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7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59살 조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순천시 서면에 있는 자신의 자택 담장 아래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검거 직전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경찰은 손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남해안의 굴 어가들은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합니다. 특히 여수산 굴은 독특하고 다양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굴점마을. 어가마다 이른 아침부터 굴 수확 채비로 분주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여수 지역 50여 가에서 생산되는 굴은 찰진 맛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가뜩이나 날카로워진 칼바람 속에서도 굴을 캐는 어민들은 추위를 잊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적조 피해가 크지 않아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1,800여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가들의 1년 노고를 싱싱한 굴들이 대신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한 4시쯤 돼서 작업을 해요. 예년보다 폐사율은 없어요. 그런데 비만이 안 차고만 가격이 안 커. 특히 굴점마을의 굴은 오랜 보관 기간에 독특한 식감까지 더해져 김장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어 가격도 높게 책정돼 어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이 95,000원에서 11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김장철이 되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굴 수확은 이제 지역의 독특한 먹을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굴들로
겨울을 앞둔 어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어제 내년 호남권 자벌드 예산을 50% 삭감해 예결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내년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앞으로 부담도 적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오는 2019년 개관 계획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자볼드의 내년 사업 예산을 29억 원 50%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권 자볼드 내년 예산은 50% 삭감된 채 예결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와 의회는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호남권 자볼드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호남권 첫 학생 직업체험시설인 자볼드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며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다면 이건 잘못된 정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자볼드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립 비용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50대 50인 만큼 자볼드 건립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우선 편성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에 10억 원의 국비가 설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저희 시비로 30억 원을 또 이렇게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 현재 순천시는 성남에 있는 한국자볼드와 달리 운영비도 지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내년 자볼드 건립 예산 확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내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해지지 않을까 순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의 도립예술고 설립을 둘러싸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성 논란이 대두됐습니다. 지난 14일 전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출신 일부 의원들은 설립 계획이 유치 신청 당시와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와 함께 유치 심사 당시 심사위원 구성과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수 지역 도심 곳곳에 자리한 쪽방촌이나 달동네 같은 주거 취약지구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일명 샛들마을이라 이름 지어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는 오래된 집들. 급경사로 이루어진 비탈길과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사람이 다니기에도 비좁습니다.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과 집중호우라도 오면 토사가 집으로 밀려들 듯 위태롭습니다. 마을 안에 소방도로가 없어 주택 화재에 대응하기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여수시 원도시민 광림동 주택가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200mm 정도 이상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가 굉장합니다. 마당을 뒤엎고 그 하수구가 아주 좁아가지고 그런 정도 불편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간다 택시가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주거 취약지구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시재생의 하나인 샛들마을 사업지역으로 여수에서는 광림동과 충무동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포함 153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빈집을 허문 뒤 마을 안길을 넓히고 쉼터를 조성합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비좁고 낡은 집수리에 나서는가 하면 위험한 경사지에는 옹벽과 난간을 설치합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취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살린 그런 마을로 저는 가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수도 샛들마을 사업을 통해서 아마 그러한 마을로 그런 동네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샛들마을 사업. 침체됐던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출향 인사인 박수관 회장이 여수 돌산 회타운 지역의 유원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돌산 회타운 지역 2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회타운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 공모에 나선 결과 박수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산개발이 500억 원대의 유원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유람선 터미널을 정비하고 유스호스텔과 헬스사우나는 물론 사업 성과가 좋을 경우 호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정산개발 측과 다음 달까지 사업 추진 방식과 시설 등을 협의한 뒤 실시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광주시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있죠. 바로 2019 광주 수영대회 예산을 보증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대회 개최권료도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영택 사무총장이 지난주 국제수영연맹을 찾아간 자리, 광주 수영대회에 늘어난 예산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걱정을 덜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국제수영연맹이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만약 삼성이 중간에 이행하는 게 종결이 되거나 중단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도시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대회 개최권료는 모두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240억 원가량인데 원래는 개최도시인 광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최권료를 삼성전자가 도와주기로 했었습니다. 삼성이 국제수영연맹의 공식 후원자로 참여하면서 내는 1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요금을 광주 수영대회 개최권료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은 수영대회가 열릴 때마다 분납 형태로 파트너십 요금을 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직 수십억 원의 개최권료가 미납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삼성이 예기치 못하게 파트너십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이걸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고요. 또 삼성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도 사실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면을 단순히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인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가 줄어드는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첫째 아이 출산 때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아이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하는 법인과 단체에게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공헌한 단체에게는 포상을 하는 시책도 새로 마련해 인구를 늘리는 데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관리자 욕설 논란으로 촉발된 이마트 순천점의 노사 갈등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지난달 이마트 순천점에서 발생한 욕설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이 공식 사과했고 회사 측도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약속함에 따라 이마트를 상대로 한 1인 시위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험생분들 컨디션 관리 잘해야겠는데요. 어제보다도 약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북 제천의 수온주가 영하 4.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철원과 장수가 영하 4.1도, 서울 0.2도 등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고요. 또 햇살도 내리쬐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에 쌀쌀하긴 하지만요.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통영이 오전 10시로 오전 시간대에는 남해안이 되겠고요. 오후부터는 보령 4시 33분, 인천 6시 8분 등 서해안에서도 해수면의 높이가 급상승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0.2도,
강릉 5.9도, 전주 1.3도, 대구 1.8도로 추운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11도, 안동 14도, 전주 15도, 창원 1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